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게이트키퍼 역량강화 교육 들어갑니다. 저는 김보미 교수이고요. 우리 강의 시작 전에 그때 말씀드린 세 가지 고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PPT 받으신 분들은 요거 같이 보시면서 제 강의 다시 한번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납법의 오류 지식의 겸손 얘기하면서 그쵸? 피타고라스의 루트 2 무리수, 루트 2의 살인사건 요거 생각하시면서 그쵸? 자살 예방학은 조작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좋고 나쁨도 아니고 뭐죠? 우리는 단지 예방하고 살리는 데에 집중하자 우리. 그래서 지식은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가고 귀납법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검은색 백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조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군부대 자살 예방 교육 가셨을 때의 기본 폼을 드렸고, 학교에 갔을 때 학교의 이미지를 반드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PPT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이와 다름에 대한 PPT, 좌우 뇌쓰기에 대한 거, 그쵸? 우리 인지고립에서 벗어나는 거 했고요. 그쵸? 그리고 치매 예방 강의 교육 가실 때도 이 회백질 구조와 인지기능 이 변화는 상당히 좋고, 여기 보시면 논문 원본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반드시 원문을 한번 보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란 자기 방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강의할 때 사람마다 보는 감정에 따라서 보는 표정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이 아이만 행복해 보인다고 하고, 그쵸? 그리고 몇 가지의 감정을 가려놨을 때 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얘기했죠. 이랬을 땐 어떻게 한다? 네,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분노가 상당히 깊은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혹시 병리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분노 조절이 되게 심각했던 그 친구는 이 아이의 볼을 어떻게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눈물에 완전히 고착돼서 이 눈물만 보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누구나 다 다르고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초적인 거를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인 게이트키퍼 교육 가시거나 자살 예방 교육 가셨을 때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군인일 때 가장 얻게 되는 거와 잃게 되는 것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돼 있은 로스트에 대한 앤서가 뭐였다? 자유였어요. 그쵸? 그러면 자유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잠깐의 사색의 멈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유란 뭐예요? 책임인데, 지금 젊은 분들의 세대나 여러 가지 세대는 뭐예요? 자유는 꼭 책임이 아니고 방종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자유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죽음은 곧 자유일까요?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PPT에 넣지 않았어요. 혹시나 정치적인 다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PPT에는 뺐습니다. 자유의 폭력이라는 도서에 인터레그램,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부재기간이라는 글이 있으면서 신자유주의라는 낡은 이념은 해체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이념이 지금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람시의 말처럼 위기는 정확히 낡은 것이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구성된다. 이 인터레그램 속에서 매우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위기는 이미 죽은 것이 무덤으로 가지 않고 산 것처럼 활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좀비 신자유주의, 곧 좀비 자유주의가 부활의 가능성을 찾아 떠돌고 있다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PPT 안 넣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 표현의 언론의 자유에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우리 강의 때는 제가 요 PPT만 띄워드렸을 거예요. 늑대의 자유가 사슴의 자유는 될 수가 없다. 늑대의 자유는요, 그쵸? 사슴의 자유가 될 수가 없겠죠. 얼룩말의 자유가요, 보호받지 못하면 저 얼룩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을 수 있겠죠. 삼천궁녀의 어떤 분류의 자살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쵸? 그래서 에밀 드르크의 자살 이론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타조. 그리고 우리 타도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암컷이 죽은 사연도, 그래서 애도하는 거, 자살 유가족자, 남겨진 자의 아픔 등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 드렸고, 에밀 드르켐 자살론의 강의에 대해서 저번 게이트키퍼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좀 챙겨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은 기초 개념이니까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군부대 자살 예방 가시면은 그릿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찝어주시는데, 이 그릿에 대한 개념은요, 군인분들의 자긍심을 기본적으로 높여주시는 강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은요, 군인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자긍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발 뻗고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릿은 기본적으로 성장, 회복, 내재적 동기, 끈기예요. 이 GRIT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어를 쓰실 때의 단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릿에 점수를 먹이시는 거는 이 기록지를 가끔 활용하시라고 띄워놔 드렸습니다. 그릿 명언 10가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끈기, 노력, 열정,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랬을 때 가끔씩 이 동기부여의 명언을 줄 때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넣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 변화 있을 때 우리 좀 쓰시라고 이런 거 드렸고, 옆에 뭐예요? 네. 실버 계층이라든가 사회 변화를 같이 있을 때 쓰시라는 명언도 10가지 좀 넣어드렸고, 우리 호모 언드레드 시대다 라고 얘기했고, 베르코트가 4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일, 언어, 사랑, 주의상 쓰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은 우리 100세나 120세가 되시면 눈 뜨는 것도 일이고, 그쵸?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눈 떠서 먹고 손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옹알이 하는 것도 일이에요. 워킹. 그렇죠.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일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언어는 뭐예요? 소시르의 언어학도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언어도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살 예방학도 언어가 있고,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도 있다. 사랑도 뭐예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죽음의 타나토스, 죽음 충동도 있다. 주의상스는 쾌락적인 주의상스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기쁨의 주의상스도 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말자. 문상은 가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미국의 그 대통령이 51초 동안 침묵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이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침묵 속에서 같이 동감하는 파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동감하고 그 같이 지낸 그 추억을 호상이라는 말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기쁘다라는 말을 그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게이트키퍼니까 호상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상여가의 해로가의 우리가 이슬같이 플리비의 아침 이슬 같은 해로가와 호리가, 상여가 중에 호리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어요? 네, 자살 유전자 검사를 통한 프로세스 예방 접근도 하고 있고, 닭강정이라는 신개념의 우리 4차원적인 외계인부터 시작해서 아주 분자, 원자, 여러 가지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살도 다각적인 우리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원본 기사도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링크 클릭하셔서 원본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의 심리학 얘기했고 퇴행의 심리학도 얘기했습니다. 진화한다라는 거, 퇴행한다라는 거, 진화한다라는 거가 꼭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발전한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퇴행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렸을 적, 그러니까 사람이 순서대로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설 수 있다가, 그렇죠, 뛸 수 있다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퇴행의 심리학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주 어렸을 때의 유아 심리로 고착된다거나 이랬을 때 퇴행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자살의 심리로 들어가는 거는 퇴행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살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퇴행의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대에서 20대의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 자살 징후가 있을 때는 뭐예요? 구순기. 그러니까 구순기의 퇴행이 반드시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퇴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방어 기제인데 물러날 태예요. 어디로 물러난다? 어린 시기로 물러나는데, 자살 징후가 있는 분들은 구순기 퇴행이니까 식사장애, 그러니까 석식장애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20대에 이 식사장애가 생기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마른 분들이 미인으로 각광받는 시대죠. SNS에 그 상당한 그 인증샷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강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식사 장애에 유형이 많이 생기지만, 70대, 60대에서 자기방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식사하시는 거를 잘 곡기를 끊으시면서 자기방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질병 때문에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살할 때는요, 안 드시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셔서 구토를 하시거나 이런 구순기 퇴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요,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둘째 아이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밤에 오줌을 막 이렇게 못 가리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퇴행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충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퇴행하는 쪽으로 가고,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쪽쪽쪽 얘기하거나 손가락을 입에 무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손톱을 물어뜯거나 입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구순기적인 퇴행을 한다, 방어 기제를 하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1차 영상 먼저 끊고 보내드리겠습니다.